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정부 단체장에게 듣는다 박혜연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광명시 역사상 최초로 3선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민선 9기를 열고 계신 분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일단 3선 팀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민선 9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네. 시청자분들, 광명 시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광명 시민 여러분, 제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선 7기, 8기 동안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다시 맡겨주신 만큼 더 열심히 또 우리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각오까지도 네. 얘기를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사실 광명시 역사상 최초예요. 3선 네. 시장이라는 게 정말 대기록을 또 세우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시장님의 지난 성과를 인정하고 어떤 신뢰를 좀 보낸 결과가 아닌가 이런 네.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3선 시장으로서 네. 각오를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네.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광명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광명에 와서 지역에 처음에 시민사회 활동도 하다가 네. 교육 운동도 하다가 그다음에 시장 비서실장, 광명시의원, 경기도의원 거쳐서 지금 시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30여 년 동안 광명에서 오로지 광명을 위한 일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네. 시민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읽고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시장 8년 동안 해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앞으로도 4년 동안 더 잘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이번에 네. 3선 시장 업무를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현장을 먼저 취임하자마자 달려갔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그 이야기들을 가슴에 묻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진정성을 갖춘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아마 시민분들이 이런 마음들을 다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오늘 다양한 정책 얘기도 나눠보고 또 네. 다른 이야기들도 나눠볼 텐데, 일단 이번에 민선 9기 시정 가치로 민생, 평화, 연대 네. 이렇게 좀 선언을 하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요즘 이슈이기도 한 게 이제 민생이라는 키워드가 네.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정말 살기가 팍팍하다 이런 얘기 네. 많이 하는데 민생을 민선 9기 시정에 최우선으로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맞습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도 꾸려나가지만 가정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야말로 시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민생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시정의 첫 번째 원칙을 가지고 민생 경제 잘 챙겨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민생, 네. 평화, 연대 세 가지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민선 9기 출발하기로 했는데요. 예. 앞으로도 그 일은 꾸준히 잘 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네. 그러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실물 경제 정책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고물가가 이어지면 상인들이 느끼는 이런 살림살이 부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 관련된 정책 좀 듣고 싶어요. 뭐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 정책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안에서 그 선순환 구조로 자금이 지역 안에서 도는 구조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좀 하고 있고 지금까지 광명시가 2018년도부터 약 1조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인구 30만 이하 도시 중에서는 광명시가 1조 원을 발행한 것은 광명시가 최초인데 그렇게 지역화폐를 많이 하면 지역에 돈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골목경제, 지역경제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 목표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골목경제를 지켜나가려면 그 골목 안에 있는 상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연대가 필요하고 그쵸. 그 골목 상권을 좀 현대적 음. 관점을 자꾸 바꿔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골목 상권 상인회라는 것을 조직했어요. 현재 25개가 만들어졌는데 네네. 한 지역의 점포 30개 이상이 함께 상인을 구성하면 그것을 이제 시가 인정해주고 거기에 이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한 형태로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골목을 새롭게 뭐 이렇게 바꿔나가는 작업. 이를테면 뉴타운 골목 상정가는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그런 골목을 재현하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예. 또 이렇게 페스타 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축제도 좀 진행을 하고 볼거리도 있고. 예. 예.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해요. 특히 최근에는 저희가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그 골목 상권에서 식당을 뭐 음식을 좀 개편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이제 전문가들 초청해가지고 컨설팅도 새로 이제 있군요. 컨설팅 다 오, 해드리고 그렇게 네. 해서 바꿔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세부적인 사업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화폐를 통해서 돈도 흐르지만 네네. 골목 상권 상인하고 서로 연대해서 그 예. 골목 지켜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문 닫는 일도 줄어들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외에 관련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 한 분야에서 활성화되는 게 네.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좀 네.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럼요. 제가 50대한테 평생학습 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공부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만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죠. 50대가 예. 사실은 은퇴율이 제일 높은 나이에요. 그럼 뭔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책도 살 수 있도록 하고 어디 뭐 학원도 수강할 수 있게끔 하고 예. 여러 가지 그런 데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골목에 서점이 매출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우리의 모든 정책이 지역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골목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장 그런 건 디테일하게 아주 꼼꼼하게 예. 실핏줄처럼 이 동네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잘 해나면 축적되어지는 만큼 그렇죠. 또 성과가 네.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님의 철학을 조금씩 엿볼 수 있는 네. 답변인 것 같은데 이번에 도시개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경제 채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도시의 성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네. 있습니다. 근데 광명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대규모 재개발 등 지금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근데 K 아레나 얘기도 또 들었는데 이 K 아레나의 청사진을 밝히시면서 이 계획이 완성됐을 때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걸 누릴 수 있는지 기대감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계획이신 건가요? 일단 K 아레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요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선거 때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5만 석 규모의 K 아레나를 유치하려고 많은 지방 정부들이 서로 이렇게 네.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광명시에 K 아레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도 하고 진행을 해요. 저희 많이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의 인구가 16만 명이 들어오거든요. 예. 16만 명이 들어오고 거기에 새로운 이제 자정용지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사람도 살고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있고 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죠. 이 3기 신도시가 글로벌 문화 수도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K 아레나 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는 이 K 아레나와 같은 공연장이 없다. 그리고 광명시는 KTX 광명역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교통으로서 최적지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광명의 K 아레나 공연장을 유치하기 위해 저희가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문화 산업으로서 또 문화 관광지로서 광명시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도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연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곳에 호텔, 그쵸. 미디어 센터, 또 뭐 체육센터, 다양한 형태의 문화, 예술,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변이 같이 예, 발달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게 또 5만 석 규모라면서요.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 얘기도 해주셨어요. 사실 도시가 성장하려면 이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네.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철도 사업 중에서도 신천, 한, 신림성 중요성을 네. 계속해서 좀 거듭 강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선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예, 3기 신도시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이게 시흥 신천에서 광명을 거쳐서 독산역으로 해서 신림역으로 가는 이 노선이거든요. 이쪽에 새로운 그 교통의 수요층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선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남무권의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수건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인구가 16만 명이 예.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무엇으로 교통을 이용하겠어요? 서울 방향으로 가려면 안양천이 있어서 네. 굉장히 교통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연결할 수 있는 이 신천한 신림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 용역 사업을 4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네, 시흥, 광명, 네. 그리고 금천, 관악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른 한편으로 예, 인천 지역에서도 이 노선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인천 지역에서는 또 하나로 이 예. 노선과 더불어서 이렇게 신구로선까지 연결하는 신천한 신림선과 신구로선까지 네. 연결하는 인천에서 오는 요것을 민자 사업을 하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가 철도망에도 포함되고 민자 사업에도 포함이 되면 이 사업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선택해서 네.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네. 기초가 주목될 것 같고 저도 좀 기대를 해봐야 네,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시장님 잘 띄워주십시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경제 얘기 조금 더 나눠 볼 텐데 네. 지금 또 강조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사회연대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왜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 사회가 기후 문제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로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도 어떤 그 좀 힘 있는 기업이 좀 더 많은 것을 가져간 형태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그 영세 자영업자로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네.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의 그 자산이 네. 지역 안에서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사회연대 경제사업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지역에서 공공구매도 이루어지게끔 하고 또 지역 안에서 모든 기업들 간의 연계해서 이 안에서 뭔가 유통구조가 될 수 있는 형태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광명시가 한 3년째 이 사업들을 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정부 역할을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네, 예. 여기에다 또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시장님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기본사회 1번지거든요. 네. 이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이것까지 넘어서 기본 관계라는 또 신선한 화두를 던져 주셨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 사회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동을 통한 연대. 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점점 분화되고 있어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1인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예. 혼자서 생활하고 맞습니다. 뭐 재택근무도 많아지고요. 고립 청년도 많아지고 독거노인도 많아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기본적 가치를 누려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동을 통해서 연대하는 이런 삶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고립되지 않고 서로 관계를 잘 형성해서 지역 네.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기본사회 도시로 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본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청년부터 이런 일들 좀 해보자라고 해서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속에서 서로 네트워크 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오프라인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만들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일자리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학습의 구조도 네. 좀 만들어 보고 그걸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오프라인 통해서 좀 더 수시로 소통하고 네.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고립되지 않고 좀 고립된 친구도 나와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지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됐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관계 기관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 기본 관계에 대한 핵심이 뭔지를 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청년 얘기 좀 꺼내주셔서 궁금한 게 사실 요즘 청년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듣고 계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 이제 일자리도 그렇지만 이제 주거 환경도 그렇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신혼부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출산율 문제까지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정책들도 있을까요?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예. 청년 정책관이라고 하는 걸 새로 신설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팀에서 과로 예. 이렇게 좀 더 규모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네. 규모를 키워서 청년 정책과 청년 지원 사업 또 그 일자리 사업 네.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청년들이 이해와 요구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 많아진 것 중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주거에 대한 취향도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많은데, 다양하죠. 예, 다양하죠. 그리고 이 공정한 것, 이 차별에서 굉장히 좀 불평등한 것에 굉장히 좀 민감하죠. 네. 정말 이 다양한 그 청년들의 사고들을 잘 묶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는 하나하나의 정책 사업들을 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청년 정책관을 새로 신설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청년들 얘기까지 좀 들어봤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또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고령화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니어 분들에 대한 정책도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시니어 행복센터를 저희가 하나 만듭니다. 네. 네. 그 어르신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여가였거든요. 맞습니다. 여가였는데 요즘은 어른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나도 일하고 싶어 이겁니다. 예. 급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적더라도 뭔가 일하고 싶어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하셔서 네.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거 목표로 해서 시니어 행복센터를 새로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인생 행복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오면서 해방 이후에 산업화를 막 거쳐오고 정보화 사회를 거쳐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성공하신 분도 있고 실패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 협력적 사고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네. 이기적 관점에서 살아왔다면 좀 이타적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네.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어떠한 공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일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이들한테 새로운 행복의 가치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교육을 좀 통해서 어르신들이 서로 배려하고 베풀고 그런 사회를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강화하는 인생 행복 학교도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그런 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노인은 60세부터라고 불려지는데 정년퇴직은 50세다 보니까 이제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런 행복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이뤄 나갈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지네요. 그 공백을 메꾸는데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필요한 것이 사회력.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 소통을 사용할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경제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신체적, 정신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새로운 자기 관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해서 빈곤한 노인이 아니라 좀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에서 그런 정책들을 이번에 공약도 하고 준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시도의원 3선에 이어서 시장 3선까지 왜 총 6번이나 시민분들이 선택을 하셨는지를 네. 저는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제 4년 뒤에 민선 9기를 이제 마치는 날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제 네. 그 순간 시장님은 광명 시민들에게 어떤 시장 그리고 또 어떤 정치인으로 좀 기억되길 바라세요? 어떤 시장이라기보다도 예.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냐라는 답변에는 시민 민주주의자? 네. 이런 용어는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네. 시민 민주주의자. 시민들이 시정이나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그것이 좀 보장되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노력한 시민 민주주의자 박승원 이렇게 기억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잠깐 드네요. 잠깐 들고요. 네. 방금 여쭤보셔서 네, 그냥 저는 여기서 시장직을 마치면 그냥 평범한 광명 시민으로 네. 돌아가서 계속 시민들과 함께 이 도시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장이 오더라도 제가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좋은 건 잘 좀 이어받아서 하고 또 부족한 것 더 채워나가고 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고요. 아직 4년이 남았으니까 맞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일하고 늘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민주주의자 네. 박승원 시장님 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시장님. 네. 이게 민선 7기, 8기를 또 걸어 오셨고 이제 9기를 열고 계신 건데 그럼 7, 8기 하시는 동안 네. 좀 아쉬웠던 점이라든가 좀 힘들었던 점이었다든가 아니면 9기 때는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집중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또 있으실까요? 민선 7기 때 아쉬웠던 거는요. 네. 제 코로나 시장이었거든요. 거의 뭐 4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네. 시민들께서는 뭐제 얼굴도 잘 몰랐을 테고 그러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작아서 네. 그 좀 아쉬웠어요. 정말 그 민선 7기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시장이 누구야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던 기억이 그럴 수 있어서 있었겠네요. 네. 그 코로나 시장이었던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속도를 좀 못 낸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7기 때. 한편으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네. 시민의 건강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맞습니다. 많이 깨달았고 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시민과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 대해서는 더 잘 챙겨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9기 때는 또 시민분들의 목소리뿐 아니라 안전까지도 네, 함께 네.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앞으로 4년 또 시민분들하고 함께 하실 텐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시민분들에게 네.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광명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선거운동 과정에 믿으니까 잘해 그 한 말씀이 저의 가슴 깊숙이 들어와서 울렁거렸습니다. 믿어주신다는 그 말씀에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초선의 각오 그 마음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됐을 때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3선이라서 그냥 느긋하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초선의 그 각오로 더 힘있게 열정을 가지고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언제든지 부족한 거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도 해주시고요. 시민 여러분께서 또 함께 시정에도 참여해 주셔서 광명 3기 신도시와 또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함께 협력해서 더 멋진 광명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하는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4년 네. 달려가실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게 우리 시민분들의 그 목소리 좀 잘 귀담아 주시고 네. 잘 사는 100년의 네. 광명의 미래를 좀 잘 만들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방정부 단체장에게 듣는다. 지금까지 박승원 광명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